라디오 코리아 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. 데일리 브리핑. 네,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정치적인 이슈들을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난주 민주당 소속 조 맨신 상원 의원이 이 팍스 뉴스에 출연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라고 깜짝 발표를 했었습니다. 이 상황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? 네, 그 당시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요. 네, 일단 이 약 2조 달러 규모의 이제 더 나은 재건 법안, 이제 Build Back Better이라는 법안이 있는데, 연방 하원을 통과를 했고, 지금 연방 상원에서 이제 재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. 하지만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이제 조 맨신 연방 상원의원이 이제 지난주에 있던 Fox News Sunday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라이브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봤지만 이 법안에 반대한다라고 깜짝 발표를 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 상황은 연방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의석을 나눠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맨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100% 전원이 찬성을 하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이어집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맨신 의원의 깜짝 발표 이후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이제 뭐 사망 선고가 나오지 않았냐라는 이런 좀 안 좋은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맨신 의원의 반대로 뭐 바이든 대통령 또는 민주당 지도부가 좀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. 하지만 이 법안의 이제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, 뭐 건강보험을 확대, 뭐 약값 인하, 교육을 개혁, 뭐 기후 변화 대응, 뭐 이민자 이제 세제 개편, 뭐 저소득 지원 등 이러한 중요 내용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캠페인 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대다수 찬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 또는 이 이슈들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미션을 갖고 이제 내년 중간 선거를 임하고 있는데요. 뭐 연방의회를 뭐 때로는 불가능하게는 보일 수가 있지만 현재 이제 맨신 의원과 치열한 협상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네. 물론 반대는 선언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구성된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최종적으로 하더라도 네.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플랜 B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법안의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따로 풀어서 이제 내년 중간선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조 맨신 상원 의원이요, 예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가다가는 정부의 적자폭이 너무 커진다. 그 수치에 대해, 네네, 그 수치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? 적자폭이 커진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인 건지 아니면 정말 적자폭이 그렇게 커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. 네, 일단 이 모두들 이제 약 2조 달러라는 규모를 보고 다들 이제 두려워하시는데요. 특히 예.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조 맨신 의원은 그러한 부분을 보고 좀 이제 조심스럽게 어프로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 이슈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조 달러 규모는 뭐 특히 이제 고소득자들 또는 이제 대기업들의 뭐 텍스 인크리스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메꿀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보시면 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최근에 골드맨삭스에서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네.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내년에 이제 경제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거가 통과가 돼서 뭐 인플레이션이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라는 이런 경제적인 벤치마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
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입니다. 최근에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. 그러니까 여러 이 극보수 언론인들과 지지자들은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저도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.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를 방문을 해서 이제 공화당 지지층들과 만나는 이런 미팅 장소였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왔죠. 이제 MC가 질문해서 뭐 부스터샷을 맞았습니까라고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맞았다. 그리고 백신이 도움이 된다. 맞으라고 이러한 이제 지지 발언을 하는 순간 일부 관객자들이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 표출을 했는데 조용하라고 뭐 작은 규모라고 이렇게 네. 바로 이제 셧다운을 시켰는데 이러한 이제 스탠스를 보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왜냐하면 극보수층에서도 지지를 하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 이제 백신의 효과나 또는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거부하는 이제 보수층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최근 이제 미디어 인터뷰를 보면 또 다른 보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. 또 많이 아프고 현재 입원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백신을 맞음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그 체인진 스탠스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중간 선거 또는 이제 다음 차기 대선을 생각해서 이 스탠스를 바꾸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올 초만 해도요. 올 초에 이제 기존에 생존해 있는 모든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백신 접종 독려 광고를 찍었습니다. PSA를 찍었는데 민주당, 공화당 상관없이 모든 전직 대통령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빠진 분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러한 이제 말을 아끼던 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백신에 대한 지지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백신이 사실 만들어진 계기가 본인의 그 마지막 1년 남은 임기 중에 이제 백악관의 많은 푸시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이제 백신들이 좀 빨리 진행되는 그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인의 큰 성과라고 돌리고 플러스 이제 본인이 아무리 이제 백신을 지지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 극보수층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떠나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중간 선거 또는 다음 대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으려면 중도 성향의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A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지금처럼 건강하다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. 자,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설 만한 다양한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? 네, 저도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네. 이제 민주당으로서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? 네.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날 취임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직 그 날짜로 따지자면 1년도 안 됐습니다. 근데 그렇네요.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서 벌써부터 뭐 2024년 대선 이슈가 대선 후보, 민주당 내 후보들을 거론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.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건강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최근 ABC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건강에 문제만 없다면 2024년 그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클리어하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2024년 재선에 도전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82세. 하지만 반대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도전을 한다면 78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 자꾸 이제 나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
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닥 어리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우리가 공평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는 아직 3년이라는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레이건 전 대통령도 나이 70대 후반에 대통령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나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뭐 아직도 3년이나 남았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 공화당 민주당에서 더 똑똑한 사람들이 또 치고 올라올지 누가 압니까?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벌써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러나 저러나 그 퓨 리서치가 발표한 그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근 이 40년 동안 부임한 7명 대통령 중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 H.W.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꼴찌를 했단 말이에요. 네. 동의하십니까? 일단 동의는 안 하고요.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 동의 안 하는 게 아니라 네. 사실 이러한 이제 조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고요. 하지만 지난 거의 1년을 돌아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잘하신 부분도 많습니다. 특히 이제 미국 실업률 이 취임 당시 14%였는데 현재 네네. 4.2%로 내려갔고요. 또 취업 창출 부분에서 600만 명 넘는 국민들이 새롭게 취업을 했고 그리고 300조 달러 규모의 적자 감축을 이제 성공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.